그래서 몇 번 오케이. 자,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삼성보다 질문이 훨씬 더 길죠, 그죠? 그리고 뭐 열정에 대한 질문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뭐가 있을지 성공한 경우, 성취 경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동기는 안 나오고 대신에 여기서 포부가 나오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질문처럼 그 길을 1000자녀로 써라, 뭐 2000자녀로 써라, 되게 길게 나오는 경우, 이건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좀 짧단 말이에요. 그럼 짧은 거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죠. 일관성이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장점을 썼다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장점 중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키워드를 보여주는 것이 더 좋다. 자, 이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그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1번이 성장 과정이라고도 하고 성격의 장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도 있죠. 그 다음으로 동기랑 포부가 나오죠.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 기본적인 형태가 나와요. 가장 비중을 크게 가져간다면 이 동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활동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포부랑 성격이랑 성장 과정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지원 동기가 중요한 이유는 회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역량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스킬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동기부터 한번 볼까요? 동기는 이 뒤에 있는 내용, 위 내용은 좀 달라요. 지원 동기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원 동기는 삼성을 지원한 이유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를 지원했던 거죠?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과연 뭘까? 뭘 것 같아요? 삼성을 왜 지원했어요? 삼성을 왜 지원했어? 삼성을 왜 지원했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기업, 누구나 입사하고 싶은 기업, 삼성이 인정받는 이유는 세계 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대요. 여기는 삼성 반도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대요. 1위 기업이래요.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30%가 끌어냈대요. 랜드플래시 부분에서 4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했대요. 이 평가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만큼 노력을 어떤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글을 발명하고 연구활동을 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는 발명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유지 보수 관리하는 분야예요. 그럼 관리 부분에서 또 강조된 게 있어야죠. 삼성이 지금 1위를 하고 있어. 36%까지 끌어오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거는 분명히 관리와 유지 보수 이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 운동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회사가 발전하는 이유가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이런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A, B, C, D라는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을 나는 전공을 통해서 기록하고 또 자부증을 통해서 기록하고 또 과거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삼성전자 왜 지원해요? 삼성전자가 뭐 세계에서 1위 그리고 뭐 랜드 프레시 부분에서 40%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먼저 끊임없는 노력과 그런 연구 결과도 있지만 생산 라인에서의 철저한 유지, 구입 관리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필요한데 제가 봐서는 그 생산 라인에서 유지, 보수 관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 일단 다 빼고 지금 그것만 다 나오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저는 이 분야에서 저의 전공 지식 또는 스터디 그룹을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스터디 그룹도 있는데 스터디에서는 일단 어떤 마이크로 마우스라는 차량을 만들어서 이거를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또 그에 대한 또 고장을 진단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전공 지식에서는 반도체 공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학 제가 배운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나아가는 삼성에 좀 더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기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역량들이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역량들이 지금 랜드 플래시 부분에서 36% 아니면 4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지원 동기예요. 지금 이메일 어때요? 다른 삼성 이메일 다른 애들 못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메일 안 주고 이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지원 동기는 들어갔는데 포부는 뭐야? 지금 여기까지 썼어요. 그리고 뒤로 한번 이어가 봅시다. 그 뒤로는 그래서 저는 이 삼성 반도체의
유지 및 관리 분야에서 최고의 테크니션이 되는 것이 그렇죠. 예, 저의 포부입니다. 오케이. 예, 저는 그러기 이렇게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예, 첫째 예, 선배들이 해주시는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반도체에 대한 저의 지식을 개인 개인 그 학습을 통해서 좀 더 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오케이. 향상시키겠습니다.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잘했다. 잘한다, 그죠?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동기와 포부에 대한 구조를 잡을 때 지금처럼 첫째, 둘째, 셋째라는 구조화된 표현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요거 좋고. 그런데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고 들어가 버리면 예. 내가 한다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럼 결국은 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돼야죠. 예. 무엇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맨 처음으로 끌어올라가도 괜찮아요. 최고가 되는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 저는 과거에 ABCD라는 영역을 개발해왔습니다. 또한 이런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향후 5년 안에, 향후 10년 안에 혹은 첫째, 둘째, 셋째로 세 가지 약속을 밝히면서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최고의 엔지니어가 반드시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괜찮다. 이거 좋죠. 예. 자,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꿈인가요? 하지만 그 엔지니어는 어디에? 삼성이에요. 예. 그리고 삼성에서 지금 지원하는 이유는 뭐야? 다른 회사와 다르게 자기가 엔지니어로서 지원했을 때 이런 관련된 분야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눴을 때 결국은 삼성인 거죠. 예. 다른 회사에 쓸 수 없는 것들이지. 예. 인사 담당자가 이 질문을 이 답변을 받고 나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야, 최고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가 과연 필요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영어 공부 이외에 A라는 역량도 필요했을 텐데 왜 그 역량을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질문을 던질 거예요. 질문 던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면접은 내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거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역량,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인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보아라 라는 식의 질문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내 꿈을 그리는 건 필요 없어요. 삼성이 몇 위를 하기 위해서, 삼성이 몇 %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간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좋았어요. 친구들 한번 해보죠. 면접관 질문 시작. 자신의 성격의 장점을 말씀해 잠깐 바뀌어야지. 면접관. 아까 이쪽이 면접지 아니었어? 네. 그럼 바뀌어야지. 여기가 면접관. 하나씩 이렇게 잡고. 면접관이었어? 아, 그래서 자신의 성격의 장점을 한번 유용성 있게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용성 있게 활용된 예를 한번.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을 대할 때 이름을 참여하는 이름을 하지 않는 그리고 제스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S-오일의 사장 우리 이거는 뽑아올 수 없을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글씨가 자동이 문제가 아니라 잘려서. 잘렸어요?
지금 뽑을 순 없어요? 지금 뽑을 수 이것만 한글로 팟캐스트로 붙여갖고 이것도 잘렸네. 이것도 잘렸어. 이거 누구야? 김장원. 이거 김장원 좋아하는. 맞죠. 여보세요. 우리가 3번으로 자기소개를 작성을 할 때 일단 400자, 200자, 200자, 400자 이렇게 짧죠, 그죠? 짧은 글에다가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짧은 글에다가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직무적인 성향이 최대한 담겨 있어야 돼요. 직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써봐야 결국은 내 인생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내 인생을 쓰는 게 아니라 인생이 과연 기업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업이 결정되든 그리고 직무가 결정되든 둘 중에 뭔가 하나는 결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김장훈이라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강기문 총부장을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다 존경하는 사람 좋아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존경하는 사람이 과연 존경하는 사람인가 좋아하는 사람인가의 차이는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필요 없죠. 그게 아니라 존경할 이유가 있어야죠. 아버지를 존경해. 왜? 우리 아버지니까.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야. 왜?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가진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 이 삶 속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이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A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어쩌라고? 이제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와? 여기 나와요. 자기소개서. 이 형태로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만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 그 색깔을 과연 직무까지 연결시키는가 중요하죠. 인사 담당자가 제일 많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아직 뭐 1년이면 첫째는데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못하요. 그럼 그래서 어쩌라고? 자기가 지금 제공하는 직무에 누구보다 적합한 사람 얘가 나와요. 자, 보세요. 주세요. 봅시다. 자기소개서의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직무를 쓰면서 삼성에 대한 자랑거리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삼성이 좋습니다라고 할 것도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나를 보여주면 돼요. 나는 직무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죠. 다시 성장 과정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적으면서 들어봐요. 성장 과정은 직무에 필요한 성격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격이 장단점도 직무에 필요한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특성들도 직무에 필요한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직무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성장 과정은 직무에 필요한 성격을 어떻게 길러내는가를 보여줘요. 성격의 장단점은 직무에 필요한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사회활동 및 학창 시절은 직무에 적합한 성격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보세요. 이거 질문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결국 내가 가진 성향들을 보여주는 게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성향을 어떻게 길러내는가,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가, 근거 자료가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격을 발휘했던 나의 경험, 사회활동, 학창시절이 있는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학창시절의 사회활동을 쓰는데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습니다를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무엇을 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줘요. 내가 만약에 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회에서 2등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가진 성격 때문에 1등도 하고 2등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사회활동이 될 수 있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만 보고 사회를 볼게요. 사회활 성장 과정부터 한번 볼까요? 성장 과정 제일 먼저 썼죠, 그죠? 1남일은 둘째로 태어났죠. 이게 왜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항상 성실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주말에도 저를 빨리 깨우시며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습관을 몸에 배어 있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괜찮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지각 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계조립을 좋아했습니다. 자, 이건 다른 얘기죠. 네. 이거 다른 얘기지, 그지? 네. 그러면 앞에 있는 요 형태만을 가지고 그대로 끝까지 이어가 봅시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성실하게 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주말이 돼서도 항상 나를 일찍 깨우셨고 항상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길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학창시절에서도 개근상까지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사실 개근상이라는 소리는 좋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경영상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것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혹은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고 혹은 대회를 나가고 혹은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까지도 누구보다 성실한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이런 성실한 모습이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지원하는 생산관리 아니면 생산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꼼꼼하게 혹은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철저한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럼 결국은 직무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끝까지 볼 거야. 여기까지 볼 거야.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성실함을 성실해요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성실함 때문에 직무에서까지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냥 막연하게 썼을 때 직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툭 던져버리면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야 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누구보다 빨리 처리하거나 누구보다 먼저 맞이하는 것은 업무 처리 능력이 굉장히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혹은 누구보다 빨리 그 업무를 맞이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용기를 통해서 자신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직무에서 너 직무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냥 도움이 된다고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뭐 성실하시고 뭐 자상하시다고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도움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직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내 모습이 각달라게 결론이 돼야 된다. 제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요 내용 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거 위에 거 요 내용을 쓸 것이냐 밑에 내용을 쓸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밑에 걸 쓰게 된다면 저는 초등학교 그리고 저는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계 조립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괜찮아요. 성장 과정. 완성되어 있는 것을 분해해보고 다시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2 때부터 공고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주변에 인문계를 가려는 말을 들었지만 이 말은 필요 없고 공고를 가고 싶을 정도로 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어떤 공고를 갔어? 안양공고. 자, 안양공고에서 마찬가지로 뭐 이런 조립에 대한 기계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혹은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된 과목들을 누구보다 많이 이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더 좋죠. 혹은 전공을 무엇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더 좋죠. 그러면서 1년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안양공고에서 PLO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유공학을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이런 노력들도 할 수 있었고 이런 관련된 지식들과 그리고 로봇에 대한 관심 혹은 기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이 동양공고에서도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성장 과정은 두 가지 방향이네요. 어렸을 때 직무에 관련된 성격을 배웠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기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쌓아올 수 있었던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성장 과정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직무로 들어갈 것이냐 혹은 성격으로 들어갈 것이냐. 내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길렀다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성격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격을 어떻게 강점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으로 나오거나 나오지 않다. 이해됐어요? 그럼 둘 다 어느 쪽으로 쓰든 간에 일관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달라게 결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차이죠. 다른 거 안 볼게요. 이건 뭐야? 야, 사진이 되게 야해 보이는데? 어제 어떤 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그 얘기 썼더라고요. 자기소개서 성장관을 썼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 작년에 비해서인가? 아니면 10kg가 하면서 쪘다는 거야. 그 자기가 몇 킬로에서 몇 킬로 이렇게 10kg에 쪘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자기소개에 썼어요. 근데 내가 살이 쪘다는 걸 보여준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보여준 건 뭐였냐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모임도 나가고 아니면 무슨 모임도 나가고 아니면 술자리도 자주 가지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걸 즐기다 보니까 10kg가 찔 정도로 그 많은 모임들을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준 건 뭐예요? 술자리 참여한 게 중요해? 10kg 찐 게 중요해? 아니잖아. 사람을 좋아하는 내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친화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설비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그 팀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팀원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이런 어떤 자신의 친화력을 보여주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테크니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생각해보면서 결국은 자기소개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키워드를 결정하자는 거였고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키워드에 따른 결론이라는 걸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결론과 더불어서 결론을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본론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순서를 키워드를 먼저 결정하고 쓰세요. 나 이 단락에서 책임감 보여줄래, 나 이 단락에서 기계 좋아하는 거 보여줄래, 결정하고 쓰세요.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 그렇게 나오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가진 이런 기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맺어. 맺고 나서 본론을 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본론 안에서는 기계에 관련된 관심 이외에 나머지 내용은 전혀 안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 차이점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가라사리 한번 쳐볼게요. 자기소개서 해봅시다. 신호가 누구 이렇게 근데 있잖아요. 내가 한 가지만 생각할 거는 이거 방기문 사무총장 이거 왜 이렇게 무슨 뭐야 지금 동행공장에서 뭐 왔었어? 수업 왔었어? 왜 이렇게 방기문 사무총장에서 많이 쓰는 거야? 엄청.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사실 이건 좀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인사 담당자가 모르는 사람이야. 알더라도 우리 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이야. 얘네 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이야. 결국 어머니로서의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독특한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삼성 같은 경우에 단답형으로 쓰고 있지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인물과 성격의 장단점을 같이 물어본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쓰게 되면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무지하게 길어져요. 그럼 나를 쓸 달락이 부족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중요해. 차라리 김장은 적어요. 10년 넘게 80원을 기부하였으며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을 자작해 생활하는 노력이 존경스럽습니다. 오케이, 이거 좋단 말이야. 이 내용을 썼다면 안에 나오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모습을 채워나가는 자신의 모습의 영역들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 일단 나중에 보고 성장 과정 보세요. 삼성 반도체 엔지니어의 이력서를 쓰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인 거는 네 생각이고요. 버리세요. 인생은 정직으로 사는 김영국입니다. 인생을 정직으로 사는 김영국입니다. 오케이. 이건 뭐야?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 남으로서 그거 버리세요. 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든든한 누나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것도 다 버리세요. 그러면 뭐야?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았고 어려서부터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아 아버지가 사주시는 로봇 장난감이나 라디오, 등등 결국에 분해가 돼버려서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오케이. 차라리 이거 좋네.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개근을 하게 되고 이거는 버리고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될 경우야. 이 안에서 뭐가 돼야 돼? 라디오를 분해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호기심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들어가고 또 대학에서도 관심을 배웠고 뭔가를 배웠던 거 이런 어떤 전문 지식이 어필이 되겠죠. 지금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에서 있는 학점과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떤 성적까지 자격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과목 혹은 내가 좀 더 성적이 좋았던 과목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좋죠. 이거 잘렸어? 클리닉 받으러 올 때 나중에 오면 클리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잘려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이건 지금 안 잘렸네. 이런 거 지금 잘려있는데 어떻게 해? 이거 틀린 거 아닌 거 같은데 그죠? 바로 나왔다. 자, 이거 봅시다. 같이 들어보세요. 넓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넓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배우며 자랐습니다. 오케이, 이거 괜찮아. 성장 과정은 이렇게 출발해. 어렸을 때 부모님, 어렸을 때 가르침 이걸로 출발해서 괜찮아. 그런데 배우며 자랐습니다. 중학교 이전까지 잦은 이사회도 넓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때문에 여러 친구들과 쉽게 사귈 수 있었고 새롭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빨리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지금에 와서는 저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되지 않았나 지금 얘기 생각했으면 그거 아니죠. 생각됩니다. 느꼈습니다. 필요 없잖아.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지금 갑자기 생각했어. 이거 만든 거잖아. 그럼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리고 나서 군 제대 후라는 시비도 필요 없는데 어쨌든
현재 직장과 학교를 병행하고 다니고 있는 저에게 이러한 도전이 저를 응원해주는 따뜻한 우리 가족의 사랑과 학우애가 없었더라면 시작하기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부해야 돼. 이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죠. 그럼 이 뒤에 나와야 될 게 뭐야? 이러한 경험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던 모습이 지금 학교와 사회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사람과의 관계와 혹은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조율과 혹은 역량을 기르기 위한 어떤 노력들, 이런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런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게 할래? 이 직무에서 어떻게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유지보수 파트에서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유지보수 파트에서 어떻게 하겠다? 자기가 가진 이런 적응력이 팀의 단합과 그렇죠, 단합과 조직적인 능력으로서 근데 지금 원키지 왜 원켰는데 지금 보면 팀의 단합을 얘기하잖아요. 왜 적응력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팀의 단합이 나와? 적응력. 지금 여기서 어떤 새로운 환경이고 사회였고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는 그 역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려면 이때는 우리 회사에 적응하겠습니다가 나오는 건데 우리 회사에 적응하는 거는 너무 단편적이죠. 너무 신입사원으로서의 자질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실무자 입장에서 적응하려면 지금 삼성에서 던지고 있는 A라는 사업이든 상품이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혹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빨리 적응하고 조금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能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원래 넌 때는 이게 먼저 들어가죠, 그죠? 저는 어렵지만 마음만은 부족하지 않은 부부의 첫 분신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와, 감동적이죠? 어린 시절 넉넉하지 못했던 저희 집은 어렵지만 조금씩 계단을 밟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뎌 다음 계단을 향하는 원동력은 바로 부모님의 절약정신이었는데 저는 철이 들기 전부터 이런 절약을 몸소 체험으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대화 아니야 지금? 자,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은 부모님께서 제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항상 강조해 준 것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제대로 배운 것 하나 없으셨던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정직함이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둘 중에서 뭐 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두 개만 결정한다면 정직함. 오케이, 그럼 앞에도 버리자. 이거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럼 처음에 출발 다시 합시다. 정직함은 부모님께서 제가 어려서부터 항상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가진 것 하나 없고 제대로 배운 것 하나 없으셨던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건 좀 너무 어쨌든 정직함이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여기다. 여기 지금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정직함. 뭐 나와요? 아니죠. 그 결론 나오기 전에 이제 빈칸 많이 남았잖아. 이거 뒤에 다 버렸으니까. 정직함. 이거 보여준 경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과거의 학창시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때 이미 내가 정직함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던 거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올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정직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과거의 사례 그리고 경험이 이제 직무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구조를 잡는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게 나왔죠. 키워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결론을 먼저 쓴다고 했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본론을 쓴다고 했었죠. 근데 이 결론은 뒤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본론 안에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할머니들이 듣는 시계 소리고 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에피소드가 과거의 경험이 나오죠. 근데 그 경험은 아무 경험이 아니라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 키워드를 발휘했던 경험이라고 해요. 이걸 쓰라고 지금 학창시절까지 같이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인 구성은 처음에 소제목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내용은 본인이 했던 경험이 나오죠. 그리고 그 경험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직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구성이긴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사항은
일단 쓰는 방법은 역순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역순으로 쓰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키워드를 결정하고 결론을 쓰고 그리고 본론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이 내용 정리하기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키워드를 하나, 두 개를 딱 열어놓으니까는 정리하기가 쉽잖아.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격의 장단점은 성장 과정을 여러 개의 성격들을 막 늘어놓는단 말이야. 저는 어렸을 때는 정직함을 길렀고, 초등학교 때는 무엇을 배웠고, 고등학교 때는 뭘 했고,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거죠. 이거 나열되면 그래서 어쩌라고. 결론 맺으라고 하면 못 맺는 거야. 불가능한 거죠. 키워드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키워드는 최대한 하나에서 두 개 정도만으로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삼성이기 때문에 고민해 볼 사항은 뭐냐면 과연 내가 성격이라는 걸 강조할 것인가 역량이라는 걸 강조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친구가 기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들 나왔잖아.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성격으로 가면은 역량적인 측면을 버린 상태에서 내가 가진 성향을 친구들에게 보여줬던 사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성격의 장단점 볼게요. 성격의 장단점은 뭐다? 장점부터 볼까요? 장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무에 적합한 장점이죠. 그런데 이 직무에 적합한 장점을 증명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점을 먼저 쓰고 두 번째로 근거 자료로 반드시 따라 나오죠. 결과물. 장점을 친구들에게 인정받았던 경험도 좋고 발휘했던 경험도 좋아요. 근데 발휘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되면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죠. 길게 쓸 필요 없어. 이건 성과만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을 어떻게 직무에다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까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구조예요. 봅시다. 전 빼도 되고 아무튼 성실없인 시체입니다. 맡은 일이 사소한 것이라도 제 일처럼 진지하고 큰 일로 생각하며 뭐 하기 위해? 저 자신에게 성실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빠르고 능동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건 뭐야? 군대에서? 군대 일을 하면 이런 얘기 쓰지 말고요. 일을 얘기하면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공군을 정비부서로 나왔습니다. 후임들에게 모험이 되기까지. 자, 이런 거 말고요. 정비부서에 들어가서 했다는 거, 군 경력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죠. 이미 이력서에 나왔어요. 그게 안 나왔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에 써야 돼요. 쓰고 싶어요. 근데 경험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으면 이건 지원 동기에서 나중에 써도 괜찮아요. 만약에 굳이 이 내용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정비병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기 위해서 정비병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정을 받았을 때가 되면 괜찮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정비병을 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성실한 게 포인트잖아. 저는 성실 없이는 시체입니다. 맡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비병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른 정비병과는 다르게 혹은 내가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교가 하는 일까지 좀 더 하려고 노력했고 혹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이 정비병을 했던 것도 자랑을 해주면서 그 안에서 가져 강조하는 건 성실함을 강조하고 그래야 결론이 나와요. 결론은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정비병 강조해버리면 저 정비병 했다고요 끝나. 그건 장점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정비병에서 보여줬던 자신의 성실함이 이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모집을 했잖아. 심한 시간들. 내일부터 축제라면서. 그리고 그걸 받고 다시 통보를 했잖아. 지나갔어? 저의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침착하게 차근차근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흔한지 여기서 보여지죠, 그죠? 굉장히 흔한. 사실 보면 남들이 많이 쓸 것 같다. 성실함 나오면 대부분 따라 나오는 게 또 개근상 따라 나오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 아까 반기문 총장도 마찬가지고 너무 흔한 사례들은 웬만하면 일단 뒤로 밀어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것부터 한번 고민을 해봐. 도저히 쓸 게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기 두 손이 부지런하다면 그 속에서 많은 것이 샘솟아 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두 발이 들어서 답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두 손을 부지런히 하여 제가 이루는 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가 뭐가 있어요?
내 생각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행동도 나오지 않았고 사례도 나오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근거제로 얘기했죠. 근거제로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때? 내가 성실함에 대한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거제로 행동이라는 게 성과가 나와야 돼요. 여보세요. 다른 거 예시를 들어줄게. 이봐봐요. 한번 결정을 내리면 주저함이 없습니다. 목표를 향한 강한 집념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남으로 의식하지 않는 도전적인 자세는 저만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면 괜찮아. 이렇게 출발 좋아요. 그런데 전공 과목과 스터디 활동에 있어서 항상 남보다 앞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있었기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요 내용 자체를 좀 보이기보다는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남들보다 항상 앞서기 위해서 항상 집념을 가지고 항상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는 게 훨씬 좋죠. 그러면서 또한 어디 가도 성실하다는 말, 또한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는. 그럼 나머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성실함과 계획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돼야죠. 자, 지금 이 근거자료 길지 않지? 그냥 동아리에서 이거 했다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럼 결국은 근거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과만 나오면 돼. 경험만 나오면 돼. 근데 그 경험 안에서 우리가 사회활동 쓸 때는 길잖아요. 이런 거 써봤잖아. 사회활동 쓸 때 뭐 저는 동아리를 할 때 그 안에서 어떻게 했었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등등등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 지금 그거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극면 성실해. 아니면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도전을 어디서 했었는가? 실제로 보여줬던 사례만 보여줘도 괜찮죠. 정직함은 인생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가장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 잘못돼요. 왜? 위에서도 이미 나왔잖아. 이거 너무 아깝죠. 성장 과정에서 좋은 키워드 하나 보여줬다면 성격의 장단점에서 또 나머지 B라는 키워드가 나와야지. 이거 너무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일관성이 쓰는 게 아니에요. 단락별로 일관성이 있어야지 전체 자기소개서가 일관성이 있는 거. 그 일관성이라는 것도 색깔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일관성이 전체 단락이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 아깝죠. 그러면 정직함을 인생이 가장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규칙, 규정을 유난히 잘 지키는 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나오죠. 뭐뭐하는 편입니다 쓰지 마세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쓰지 마세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 다니니까 알잖아, 그죠? 뭐 질문하게 돼. 군대 갔다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너 저 성격이 뭐야? 뭐뭐인 것 같아요. 뭐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있는 편입니다. 이거 이때는 게 어때는 거야? 이거 되게 애매하죠. 확신 있는 표현이 좋아요. 건방진 표현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당당한 표현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책임감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거 괜찮다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때문에 이런 거 빼고요. 이건 바로 없어도 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규칙을 정직함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지. 때문에 이렇게 빈칸 놔두는 거예요. 또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잘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이 있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필요하다 싶을 때는 또 필요하다 싶을 때 이거 좀 느낌 가지고 하고 있죠. 내가 만약에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버리고 만약에 정직함을 그대로 간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례가 뭐가 나올까? 뭐가 있을까? 동아리를 해? 항상 할 일이 어떤 걸 할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대처하는 그래. 그럼 그게 정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동아리에서도 혹은 학교에서도 전공 과목에서도 항상 사람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는 뭐야? 정직함이었잖아. 근데 정직함인데 나랑 물어보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차라리 정보 수집이면 모를까? 차라리 신뢰라는 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때는 사람 한 명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의 신뢰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내가 하게 될 업무 있죠. 유지 보수. 이 안에서 현장 근로자들과 혹은 팀장들과 나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이 있더라도 누구보다 그 신뢰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괜찮죠. 되게 어렵지 않지? 성장 분야와 성격의 장단점은 절대 어려운 단락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일관성만 가지면 돼요. 그리고 이 일관성이라는 게 과연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직무에 필요한 일관성이 돼야 돼요. 성실함, 정직함, 과연 이게 직무에 필요할까? 이것부터 고민해봐야 돼요. 여기에다가 시간을 가장 많이 하려고 해요. 우리가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영업과 내가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까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갭이 크다고요. 그 현실성.
이 현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이게 선배들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죠. 이런 경험들 안에서 배워줬던 자신의 키워드, 그 키워드를 발휘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단점 보세요. 본 사람 없지? 단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라고 그래요? 단점 어떻게 쓰라고 그래요? 전혀 목적을 보이고 개선을 했다. 그렇죠. 개선을 했다라는 것까지 나와야 돼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나오든 아니면 이미 개선이 되었다가 나오든 둘 중에 뭔가 하나는 나와야죠. 근데 단점을 쓰고 나서 그걸 증명해 주거나 단점이 그냥 지금 단점입니다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을 쓸 때는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을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단점을 쓸 때는 이건 성격적인 단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런데 직무적인 단점으로 접근해버리면 내 역량이 부족합니다로 접근하죠. 이러면 안 되지. 그죠? 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짧게 썼어요? 이거 저는 사람들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무조건 부탁을 들어줬지만 최근에는 부탁을 들어주기 여의치 않을 때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거절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추가될 게 항상 내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면서 거절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요. 오케이? 이게 뭐 아주 큰 사례가 된다면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늦춰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할 일부터 먼저 정하고 그 이외에 빈 시간에는 남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과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단점. 제가 보완해야 할 점은 우리가 글자가 200자밖에 안 돼요. 최대한 잘 줄여서 써야 됩니다. 제가 하는 단어도 안 나와도 좋고 보완해야 할 점은 이런 거 안 나와도 괜찮아. 리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도 괜찮아. 그러면서 막상 맡은 일은 잘하지만 벌어지지 않은 그러지 않은 상황. 상황이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게 되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오는 갑자기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대없이 군대를 갔다 왔더니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 이거 말도 안 되죠. 내가 차라리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해서 나는 군대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려고 했고 먼저 말을 걸려고 했고 혹은 내가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나서려고 했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극복이 되었습니다가 나오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보여줄 수 있죠.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한 두 명을 얘기하고 나니까 한 가지 느껴지는 게 뭐예요? 장점은 근거 자료를 쓰고 거기에 대한 결론도 썼고 이렇게 나왔죠. 단점은 근데 결론은 없죠. 그냥 보완 노력만 하면 되죠. 이거 쉬운 거야. 보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 노력이 조금 더 색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그것에 대한 방법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오케이요. 그렇고요. 저는 언제나 규정된 범위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거 독특하네. 이것은 규정을 잘 지킨다는 장점이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창조해낼 때는 틀 안에 갇혀있는 생각을 하는 저의 성향이 걸릴돌이 됩니다. 자, 이건 버리죠. 앞에 있는 거는 규정된 범위에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 이것은 규정을 잘 지킨다는 장점이지만 이런 장점이라는 거 쓰지 마세요. 단점 그대로 가. 일을 생각하고 시작하면 창조해낼 때는 틀 안에 갇혀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의 성향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렇게가 있었어. 그런데 이거 사실 직무에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정해진 것을 지키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저는 무의식 속에서 창의성을 이뤄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깨달으면서 항상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는 습관들을 들이면서 보고자 하는 경우 말이 너무 길다 그죠? 그런데 차라리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으냐면 이런 단점이 정해진 것을 너무 지키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질 때가 있거나 혹은 새로운 사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런 틀에 박힌 사고를, 틀에 박힌 형태를 발휘해서 나는 삼성에서 설명하고 이주고서라는 데 있어서 규정에 정확한 혹은 규정에 필요한 혹은 규정에 적합한 자신의 모습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의지고서라는 데 있어서 하나도 빈틈이 없는 그런 규정들을 반드시 체크해 나갈 것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결론을 맺어도 괜찮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결론 없는 게 좋다 그랬죠. 없어도 된다 그랬지, 단점은. 그런데 단점을 결론을 맺어버렸을 때는 그 단점이 장점을 시킬 수도 있다. 공부중학 주어진 과제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도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좋지 않은 오타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오타하지 마. 반드시 하나하나 체크 잘하세요. 그리고 오타가 내게 아니라 남한테 봐달라고 해야 돼. 내가 오타 보면 나는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남한테 자꾸 봐달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후 고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왜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너무 길게 들어갈 이유는 없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 주어진 과제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도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이 너무 무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무모함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따라나가죠. 그러면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이것도 못하네.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무턱대고 도전하는 경향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삼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요 삼성에까지는 안 나와주니까 이런 결과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원 동기 포기. 오늘 회사 몇 년 다녔어요? 이거 주한 3년 이직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학교 다니려고. 자,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입장에서 본인이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어? 자, 삼성으로 놓고 봅시다. 너 왜 삼성 지원했어?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할래요? 왜 삼성이었을까? 왜 삼성이야?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업. 오케이. 또 친구. 친구. 삼성이 봐봐. 삼성이 하루에 자기소개서 보면서 최고라는 기업, 우리 회사의 좋은 기업이니까 이 말 얼마나 많이 보게 필요 없잖아, 더 이상. 그러면 삼성에 대한 얘기를 써줘야지. 근데 삼성에 대한 얘기만 써줘가지고 좋은 것밖에 없어.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쁜 걸 비교하려면 뭐가 나빠? 삼성이 나빠? 삼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봐봐, 너가 나빠? 아니야. 얘보다 얘가 나쁜 거야. 비교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삼성을 쓰려면 삼성이 좋아. 왜 좋아? 옆에 있는 얘보다 뭐가 좋아? 그렇죠.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는 좀 출발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봐야 돼. 지원 동기예요. 그리고 포부예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써보세요. 동기는 뭐냐면, 동기의 첫 번째 적을게요. 왜 그 많은 경쟁사들 중에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는가? 경쟁사들 중에서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경쟁사 중에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죠. 그리고 뒤에다가 더 연결해서 경쟁사들 중에서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준비한 역량, 혹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주세요. 우리 회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면. 자, 이게 동기예요.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이 지원 동기를 쓸 거랑은 분명히 다르겠지. 내용이.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냐?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준비한 건 거죠. 근데 여러분 준비한 거 하나도 안 썼잖아. 지금 최고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좋기 때문이죠. 마지막 포부 한번 보세요. 포부는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한 목표와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한 목표와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약속, 또는 그 목표를 위한 계획이나 약속이 나와있죠. 그 목표를 위한 계획이나 약속. 자, 이 차이지 말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동기에서는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미 우리 회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죠. 근데 포부는 어땠어요? 포부는 우리 회사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달라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 안에서 필요한 역량, 혹은 지킬 수 있는 약속, 본인의 미래의 계획, 이게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한 게 아니야.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럼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이 한번